답답한 정치판에 날리는 후련한 싸대기 토크. 오늘도 김태형 선생님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한 주 동안 그 우리 한국 사회를 강타한 전두환의 손자 네. 폭로 영상 네네. 혹시 뭐 보셨습니까? 저는 요약본, 요약본, 방송에서 네네. 하는 거 그거 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는지. 우선 뭐 이 친구가 정신적으로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 이후의 동영상들에서 한 행동이나 이런 거 네네. 봤을 때. 근데 뭐 그 행위 자체는 굉장히 정당하고 옳은 거죠. 당연히. 가족의 그 비리를 폭로하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부자나 엘리트층이나 기득권층에 대한 일종의 환상 네. 같은 게 좀 있거든요. 네네. 이제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돈을 중심으로 행복을 바라보기 때문에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면 뭐가 이제 문제겠어. 행복하겠지. 네네. 없는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살고 불행하게 살고 가진 자들은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거든요. 아, 돈 많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예. 근데 이제 기득권층은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득권층, 엘리트층, 소위 잘 나가는 집에서 태어난 애들은 행복하지 않을까? 예. 그 사람들은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뭐 이번에 전두환 손자 전우를 보면 행복해 보이지 않죠? 네. 그다음에 저 정신병원도 네네. 한번 갔다 오고 그랬다고. 마약도 먹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고 지금도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가 예. 있습니다. 글로리라고. 글로리. 더 글로리. 네. 네, 여기에 보면 이 피해 학생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을 괴롭혔던 아이들이 보통 이제 잘 나가는 집안애들이에요. 예. 네, 잘 나가는 집안이고 일부는 이제 거기 불붙은 애들. 근데 이 잘 나가는 애들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네. 특히 이제 부모들이 그 자식을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 드라마에서도 잘 드러나고 또 뭐 스카이캐슬 같은 드라마도 그걸 잘 보여주고 있고 네. 사실 사람이 이제 건강한 양육을 할 수 있으려면 즉 자식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으려면 예. 인간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식을 인간 그 자체로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허. 그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자를 위해서 재산도 좀 내놓고 네. 사회적 정의나 평등에 관심도 가지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없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인간을 사랑할 줄 모른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자기 자식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죠. 네. 그 사람들의 자식보단 돈을 더 사랑하는 건가요? 자기 욕망을 사랑하는 거죠. 자기 욕망을 사랑한다. 네, 자기의 병적인 욕망의 도구입니다. 자식은. 예를 들어 자식은 자기의 트로피라든가 상패라든가 아니면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어떤 부하 뭐 이런 정도가 되는 거죠. 간판이군요. 예, 예. 그래서 글로리도 보면 그 엄마가 그 박연진이라는 예, 예. 그 못된 애를 엄청나게 이제 통제하고 조종하고 자기 식대로 키우잖아요. 뭐 등 떠들면서 마치 이제 뒤에서 백업 다 해주면서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결정적 순간에 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 주인공이 선택을 요구했을 때 네. 딸이냐 너냐 그러니까 자기를 선택하고 딸 버리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자식의 존재라는 것은 욕망 앞에서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나 수단일 뿐입니다. 자식은 그 뒤군요. 그렇죠. 그러니 그런 사랑도 제대로 못 받은 것이고 도구로 이용당하면서 자란 아이들이 또 보수 기득권층의 이제 잘못된 어떤 이념, 사상 이런 것들도 배울 거고 부모를 통해서 네. 그런 아이들이 이제 정순신 아들 같은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뭐 이제 그런 이제 아들 같은 뇌물 받아 우리 아빠. 예, 환상 칠해가지고 다 무죄야. 그렇죠. 그런 삐뚤어진 사고 방식을 가진 이런 이제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이죠. 네. 이제 보통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네. 이 친구가 이제 뭐 비리를 폭로하고 네.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는 죄를 달게 받겠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네. 보통은 이제 좀 뭐 숨기고. 떡고물 좀 자기도 먹고 좀 숨기고 팔도 안으로 굽고 이렇게 네. 마련인데 네, 네, 이 네. 어떤 심리에서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인지. 우선 긍정적인 추정이 하나가 가능하고 또 네. 하나는 약간 이제 부정적인 추정이 가능한데 네. 이제 부정적인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서로 사이가 좋지가 않아요. 제가 좀 그 방금 말씀하신 박연진 엄마랑 그 딸처럼 딸처럼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왕따를 했던 그 집단 박연진과 뭐 전재준이라든가 그 네. 하여튼 몇 명이 있으면 얘들이 사이가 좋습니까? 사이가 안 좋잖아요. 네. 그 안에서도 또 갈구고 괴롭히고 서로 경쟁하고 그러면서 나쁜 짓을 위해서 뭉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이리떼들의
집합일 뿐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들끼리 뭐 우정이 있거나 사랑이 있거나 의리가 있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먹이를 먹기 위해서 사냥을 하기 위해서 연합을 하고 힘을 합치는 거지. 네. 사실상은 서로가 또 물고 뜯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조건만 주어지면 진짜로 물고 뜯죠. 그래서 그 글로리도 보면 결국에는 주인공이 자꾸 자극을 하니까 자기들끼리 폭로하잖아요. 미호에서. 네. 자기들끼리 상대방 거 터트리고 막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이 전두환 가족도 그런 가족 내 갈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서로 사이가 좋았을 리가 없죠. 그런 집안이. 그러니까 뭐 누구와 누구의 갈등 뭐 이건 이제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친구 이 전우원 씨는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큰 것 크다는 같습니다.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영상에서도 자기 아버지를 이자가라고 불러요. 이자가. 이놈이 이런 거죠. 예, 거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아버지에 대한 반감 그리고 그 안에서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기 어머니가 있는데 어떤 탤런트하고 10년간 바람을 피면서 자기를 그곳으로 오라고 해서 보여주기까지 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뭐 이런 걸 이 친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데서 보면 이러한 어떤 감정적인 문제와 얽히면서 예. 가족 간 갈등이 있고 그 일환으로서의 폭로전에 나섰을 가능성도 있죠. 이제 부정적 측면에서 본다면. 예.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이 친구가 이제 정의감이 이제 발동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야하. 그 이유는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랬을 겁니다, 아마. 아. 그 전두환 집안 내에서 살아오는 것이. 아, 그게 고통스러웠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죄의식이라는 게 크단 말이에요. 그 돈은 엄청 많은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를 돈이잖아요. 계속 그렇죠. 본인도 그 얘기 하거든요. 호화 생활을 하는데 출처 모를 돈이라고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이 있단 말이죠, 자기가. 이게 이제 더러운 돈이다라는 거.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호의호식하고 사는 거에 대한 죄의식.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끄러움도 느꼈겠죠. 당당하지 못하니까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인생을 살게 되면 이제 또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인생에 대한 허무감입니다. 네.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없잖아요. 가치도 없고 뭐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도 없고 더러운 돈 갖고선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그걸 높게 평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내가 왜 살고 있지 도대체? 뭘 위해 살지? 이런 삶의 목적도 불분명해지고 방황하게 되고 네. 허무해집니다. 근데 그 고통이 굉장히 커요. 의외로 굉장히 큽니다. 그 사실 그 글로리에 나오는 주인공들도 보면 이런 게 없잖아요. 네. 뚜렷한 삶의 의미, 철학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들이 정신 건강에 안 좋죠. 하나는 마약도 먹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여기 있으면 어차피 죽겠다. 이 악의 구렁텅이에서 아하. 어떻게든 도망을 쳐야 되겠다. 벗어나야 되겠다. 그러지 않고는 내가 이 고통에서 헤어날 길이 없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몸부림으로 네네네. 생방송으로 이렇게 내보내고. 네, 이걸 끊어내야 되겠다. 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이 전두환 가족 중에서 가장 인간적인 애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가장 인간으로 되고 싶은 네네. 쑥과 마늘을 지금 사실 선택한 거였네요. 그렇죠. 이게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의감의 발로일 수도 있는 것이 종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도 이제 글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방송 중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저 아버지인가 목사가 되려고 지금 하고 있다. 네네네네.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종교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받았다면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아버지가 그건 가짜인데. 네. 위선적인 아버지가 목사의 탈을 쓰는 것을 용납하기 힘든 거죠. 이제. 그게 그런 어떤 뭐 자극제. 자극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강력한. 네, 그런 것들. 그리고 뭐 말씀하셨듯이 그래도 전두환 일가에서는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다. 네. 뭐 정신건강에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아마도 어려서부터 건강한 사람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추정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게 뭐 친어머니일지 아니면 뭐 유모일지 아니면 뭐 유치원 선생님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걸 좀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어느 정도의 인간성, 네네. 공감 능력, 뭐 정의감 예. 이런 거 양심 이런 게 형성되기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영향을 준 건강한 사람이 이
전우원 씨 근처에는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많은 사람들이 네. 그 전원 씨가 그 생방하는 그 화면 뒤에 네. 테레비에 도탐상가 유튜브를 보고 켜져 있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네네네. 진보 유튜브들도 좀 본 모양이에요. 그럴 수 있죠. 이제 그런 것들도 영향을 받았겠죠. 영향을 받았을 수 있고 어린 시절에 그런 좀 인간다운 인간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 영향을 네. 받았을 수 있는. 네네. 이게 굉장히 좀 신기하네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인간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인간에 대한 믿음과 희망은 괜찮은 사람을 경험하기 전에는 갖기 힘듭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뭐 부모님이 둘 다 막 패기만 하고 그러면 네. 그게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겠어요. 인간은 악마다. 뭐 내가 인간을 왜 믿어야 되냐 예.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다 그렇더라도 유모라도 네. 뭐 이제 이웃집 아줌마라도 자기를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운전기사라도.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걸 붙잡아요 사람들은. 야, 그분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인간에 대한 희망을 그분들께. 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그 뒤로 근데 이제 뭐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적으로 이렇게 온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마약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스스로도 그렇고. 네. 마약을 누가 준지 아냐 뭐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또 이제 자기 실제로 마약도 먹고.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왜 이렇게 지배층들의 이 마약이 이렇게 그 성행하는지. 네. 그다음에 이제 외국에 나가본 뭐 갔다 오는 기득권층들이 뭐 유학 보냈다는데 다 가서 마약하고 오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그 글로리에서도 잘 사는 집 여자애가 그냥 예. 마약에 쩔어 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마약과 이 기득권층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희도 그런 게 있었지 않나요? 이건희도 뭐, 마약 좀 먹었었죠. 네, 뭐 그렇다고. 그런 소문이 파다했죠. 예. 자, 그 마약 문제는 일단 미국이 마약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네. 사회적으로. 마약을 흔하게 구할 수 있고 음. 또 마약 중독자나 복용자가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미국 사회 내에서도 이러다가 미국이 마약으로 붕괴하지 않냐 하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마약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미국에 가야 돼요. 마약과의 전쟁을 하려면. 아, 한국은 미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네.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 병원에서 마약 중독자가 된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약을 처방해 줬는데 그 약을 먹었더니 이 마약 중독자가 되는 마약이더라 이게. 거예요. 그 안에 마약이 들어있어가지고. 아니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미국은 약물의 과잉 처방과 남용이 심각한 나라입니다. 그게 사회 문제가 좀 되고 있고 예. 상당한 한 수의 심리학자들도 그 문제제기를 계속 해요. 너무 지나치게 약물 처방을 한다. 근데 그 약물에 이제 마약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네. 자기도 모르게 그걸 몇 번 먹고 나면 뭐 병의 증세도 조금 완화될 수는 있겠지만 약물 중독자가 마약 중독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약을 처방을 안 해줄 텐데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암시장이나 이런 데서 마약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중독이 됐으니까. 네.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사회 전체의 마약 중독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현실이 너무 괴롭다는 걸 의미하죠. 모든 중독은 본질적으로 현실 도피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이 괜찮다면, 살아갈 만하다면, 현실에서의 어떤 기쁨, 즐거움, 행복 이런 것을 찾을 수 있다면 왜 굳이 마약에 의존하고 뭐 딴 거에 의존해서 중독에 빠지겠습니까? 이 현실이 괴로운 거죠. 고통스럽고. 그래서 현실에서는 얻을 수 없는 뭐 어떤 활락 또는 뭐 무아지경 상태 이런 걸 추구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현실을 잊고 싶은 거예요. 도피하고 싶은 겁니다. 현실 도피가 이제 제일 주요한 동기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쾌락주의적 철학, 쾌락주의라는 철학. 이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는 좀 만연해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아주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 돈을 위해 살아가는 사회예요. 예.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래요?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해지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행복도 네. 돈 많이 벌어서 무슨 어떤 방식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사든가 네네. 아니면 뭘 신의 즐기든가 과시. 그런 등등의 개인적 쾌락이잖아요. 다 결국은 간단하게 쾌락이다. 얘기하면 간단하게 행복이라는 얘기하면. 게. 그렇죠. 돈을 통해서 개인적 쾌락을 추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좋은 집, 좋은 차, 뭐 명품에서 남들한테 뭐 잘난 척도 좀 하고 네. 맛있는 거 먹고 뭐 여름에는 어디 바닷가 가서 예, 예. 상어랑 헤엄도 치고 뭐 이런 식의 삶을 꿈꾸는 거 아니에요? 누구랑 헤엄을 친다고요? 상어랑. 야, 상어랑 헤엄도 치고. 네, 하여튼 뭐 이제 그런 걸 하면서 네네. 이제 사는 거. 네.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쾌락주의거든요. 야. 그러니까 사회가 붕괴돼서 공동체가 붕괴돼서 각 개인이 개인을 위해 살게 되면 쾌락주의가 부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뭔가 헌신하고 또 인류를 위해서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네네. 이런 꿈을 안 갖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사회가 붕괴되니까 다 자기 개인의 이제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데 자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본 목적은 바로 쾌락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그게 어떤 것으로 표현되든 간에 개인적 이익, 쾌락 이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때요? 계속 쾌락이 유지될까요? 처음에 마약을 1g 투여하니까 와 이건 신세계네 뭐 너무 좋아. 네. 그럼 그 다음에 또 1g 맞으니까 어때요? 그때는 느낌이 안 와요. 강도가 조금씩 떨어지죠. 네. 그래서 마약 중독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더 또 많이 더 자주. 그렇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 뭐 좀 이제 좀 극한 행동 같은 거 있죠. 네. 자극적인 행동. 뭐 예를 들어서 빌딩에서 3층에서 뛰어내렸다, 짜릿했다. 그럼 그 다음에는 50층 뛰어내려야 되고 100층 뛰어내려야 되고 막 이러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런 분들은 뭐라 하는 건 아닌데 심리가 그렇게 이제 쾌락은 적응이 된다는 게 문제예요.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쾌락 적응이라 그러죠. 쾌락 적응. 예, 쾌락은 적응된다. 그래서 이제 효과가 떨어진다. 더 센 걸 찾아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쾌락의 쳇바퀴 이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막 빙글빙글 돌듯이. 왜냐하면 적응되니까 아. 더 센 걸 찾고 저 센 걸 찾고 해서 결국 그 다람쥐가 뛰듯이 네. 그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쾌락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네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서 쾌락을 추구해요. 네. 순간적인 쾌락을. 그러다가 쾌락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것의 가장 끝단에 있는 것이 마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이것저것 해봐도 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맛있는 거 먹어도 재미없고 도박을 해도 재미가 없고 예. 마약이 제일 강력하거든요. 예, 예. 순간적인 쾌락은 네. 마약에 손을 대면 딴 거는 시시하죠. 그리고 일단 중독되면 벗어나기는 힘들죠. 네. 생리적으로도. 그래서 마약 중독에 빠져드는 거죠. 그럼 기득권층이 왜 더 이런데 그렇습니다. 이제 약하냐?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기득권층은 현실 자체가 즐겁지 않아요. 아이들 입장에서 뭐가 제일 즐겁겠어요? 화목한 가족이에요.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화목한 가족. 근데 엄마 아빠가 그 재산 분쟁 하잖아요. 벌써 고소고발하고 그렇죠, 그렇죠. 각방 쓰고 어허. 또 이 전우원 씨처럼 바람 피고. 돈 많으니까 아버지는 바람 피고 뭐 어머니는 뭐 이제 버림받고 또는 뭐 그렇지 않다면 어머니가 더 못된 사람일 수도 있고 네. 그 글로리처럼 그런 등등을 겪으니까 얘네들이 현실이 뭐가 즐겁겠어요. 어릴 때부터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죠. 막 서울대 의대 가라고 막 때리고 괴롭히고 공부시키고 별로 가고 싶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사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상태에서 미국 유학 보내놓으니까 알아 이제 통제가 좀 덜하단 말이에요. 아. 부모의 감시와 통제가. 예. 근데 거기 또 마약이 이제 아주 많이 이제 퍼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마약 먹는 거죠. 더 빨리 빠지는군요, 그쪽으로. 아싸 뭐 이게 웬일이야 뭐 이러면서 여기서 해방감을 좀 느껴볼까 이러면서 이제 마약 중독에 많이 빠지죠. 유학 보내면 대체로 마약 중독 마약을 먹고 온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예. 유학 가면 그런 정도로 이제 빠져드는 건데 이런 아이들이 어느 순간 마약에 손을 댔다. 게다가 예, 예. 돈도 있습니다. 돈도 지금 뭐 기득권층이니까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돈이 충분하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마약 중독에 상당히 쉽게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박정희의 아들인 박지만 씨도 예, 예. 막 심각한 마약 중독 문제로 그렇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또 뭐 이번에 전두환 손자도 그렇지만 네. 마약 문제는 사실 안 밝혀져서 그렇지 상당 부분 기득권층 내에 어떤 문화로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뭐 알려진 마약이 아니라 무슨 뭐 또 뭐 주사 같은 걸로 해서 뭐 맞는 네네. 것도 많이 있다고들. 그렇습니다. 네. 종류도 아주 다양하죠. 예. 그렇군요. 아, 이게 지금 네, 지난주에 있었던 그 전두환 일가에 대한 폭로와 지배층의 마약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